아파트 단지의 비밀. 제 이름은 최미숙입니다. 올해 57세가 됐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에서 가장 후회되는 그리고 가장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벽 하나, 고작 15cm의 콘크리트 벽. 저는 그 벽이 저를 지켜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큰 착각이었습니다. 2년 전 이야기입니다. 저는 전업주부였습니다. 결혼하고 30년 아이 둘을 키우고 살림만 하다 보니 어느새 55세가 됐더군요. 딸은 부산에서 결혼했고 아들은 대구에서 직장 생활을 합니다. 매일이 똑같았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남편 아침 차려보내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점심 먹고 TV 보고 그렇게 하루가 갔습니다. 남편은 중견기업 부장으로 아침 7시에 나가 밤 10시가 넘어서 돌아왔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남편이 절 여자로 보지 않게 된 게 30년을 함께 살았지만 저는 그저 집안일 하는 사람, 밥 차려주는 사람이 됐습니다. 밥 먹어, 양말 어디 있어? 빨래했어? 그게 대화의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옆집 1501호에는 김성호 씨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복도에서 가끔 마주치면 인사를 나누는 정도였죠. 50대 후반으로 돼 보이는 점잖아 보이는 남자분이었습니다. 2023년 가을,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제가 평생 후회하게 될 돌이킬 수 없는 그 일이 우연한 만남. 10월의 어느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저는 요즘 매일 오후 2시쯤 산책을 나갑니다. 집에만 있으면 너무 답답해서요. 아파트 단지 뒤편에 작은 산책로가 있습니다. 조용해서 생각 정리하기 좋은 곳이죠. 그날도 평소처럼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뭘 생각했는지는 기억도 안 나요. 그냥 멍하니 앉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누군가 다가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옆집에 사는 김성호 씨였습니다. 저를 보더니 잠깐 망설이시더군요. 그냥 지나갈까, 인사할까 고민하시는 것 같았어요. 성호 미숙 씨 여기서 뵙네요. 미숙 성호 씨 안녕하세요? 산책 나오셨어요? 예의상 인사를 받았습니다. 사실 귀찮았어요. 혼자 있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성호 저기 잠시 앉아도 될까요? 서서 걷다 보니 다리가 좀 아파서. 미숙 네, 그러세요. 성호 씨가 옆에 앉았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먼저 이야기를 꺼냈어요. 성호 씨는 요즘 뭐 하세요? 퇴직하셨다고 들었는데. 성호 별로 하는 것도 없습니다. TV 보고 산책하고 그게 다예요. 이상했습니다. 성호 씨의 목소리에서 뭔가 외로움 같은 게 느껴졌어요. 저와 비슷한 외로움. 그래서 저도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미숙 저도 요즘 할 일이 없어요. 자식들 다 독립하고 나니까. 남편은 매일 늦게 들어오고 성호 저희 아내도 학원 강사 일하느라 아침 일찍 나가서 밤늦게 들어옵니다. 집에 혼자 있으면 시간이 안 가더라고요. 그때 느꼈습니다. 아, 이 사람도 나와 똑같구나. 가족은 있지만 혼자인 사람. 집은 있지만 외로운 사람. 그날 우리는 1시간 넘게 이야기했습니다. 자식 이야기, 요즘 물가 이야기, 건강 이야기. 별것 아닌 이야기들이었지만
오랜만에 누군가와 진짜 대화를 나눈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 제 마음이 이상하게 가벼워져 있었습니다. 뭐지? 왜 이렇게 기분이 좋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게 위험한 시작이라는 걸. 그 후로 일주일에 서너 번씩 산책로에서 김성호 씨를 만났습니다. 우연이었는지 아니면 서로가 그 시간을 기다린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깊어지는 감정. 11월이 됐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면서 우리는 산책로 대신 카페에서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오후 사람이 별로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이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같은 층에 사는 친한 이웃. 하지만 점점 아니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성호 남편분하고 요즘 어떠세요? 미숙 글쎄요. 대화가 별로 없어요. 30년을 같이 살았는데도 그냥 같은 집에 사는 남인 것 같아요. 성호 저도 그렇습니다. 아내랑은 일주일에 한마디도 안 할 때도 있어요. 배우자에 대한 불만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위험한 신호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제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을 만났으니까요. 일주일에 서너 번이 매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오후 2시를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성호 씨를 만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부터 든다는 걸. 산책 나가기 전에 거울을 보게 됐습니다. 화장도 신경 쓰기 시작했습니다. 55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집에서 나갈 때 립스틱을 바르게 됐습니다. 남편한테는 한 번도 안 했던 건데 12월 초 날씨가 추워져도 우리는 산책을 했습니다. 단지 뒤편 산책로. 아무도 없는 그곳이 우리만의 장소가 됐습니다. 어느 날 제가 먼저 말했습니다. 참을 수가 없었어요. 성호 씨, 저 요즘 이상해요. 뭐가요? 성호 씨 생각이 자꾸 나요. 아침에 눈 뜨면 제일 먼저 혼자 밥 먹을 때도 TV 볼 때도 성호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남편은 언제부터 제 손을 잡지 않았던가 기억도 안 나요. 그 순간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55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누군가 저를 여자로 봐주는 것 같았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성호 씨도 저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까? 그런 생각만 했습니다. 넘지 말아야 할 선. 12월 15일 목요일.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뀐 날입니다. 그날은 비가 내렸습니다. 겨울비는 참 쓸쓸합니다. 남편이 출장 간다고 나갔습니다. 보통은 다녀올게라는 한마디도 없이 그냥 나가는데 그날은 달랐어요. 정후 3일 동안 지방 출장 갈 거야. 30년을 같이 살았는데 그게 전부였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듣는 순간 저는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이 문자를 보내는 순간 제 인생이 바뀔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보내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오늘 출장 갔어요. 저녁 혼자 먹기 너무 싫은데 같이 드실래요? 10분, 20분, 30분. 답장이 안 왔습니다. 거절하시는 건가? 내가 너무 노골적이었나?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30분 후에 갈게요.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달려가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성호 씨가 제육볶음을 좋아한다고 했던 게 기억났어요. 된장찌개도 끓이고 상도 예쁘게 차렸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55세 아줌마 얼굴이 보였습니다. 주름도 있고 기미도 있고, 하지만 오늘만큼은 예뻐 보이고 싶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심장이 멈출 것 같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성호 씨가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 와인 한 병을 들고, 저도 준비했어야 하는데 이것밖에 하시더군요. 식사를 했습니다. 성호 씨가 맛있다고 했어요. 미숙 씨 손맛은 정말 좋으시네요. 오랜만에 제대로 된 집밥 먹는 것 같습니다. 그 한마디에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와인을 마셨습니다. 원래 술을 잘 못하는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한 잔, 두 잔. 어느새 빈 병이 2개가 됐습니다. 거실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소파에 나란히 앉았어요. 그분의 어깨가 제 어깨에 닿았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아요. 하지만 성호 씨 만날 때만 제가 여자인 것 같아요. 아내도 엄마도 아닌 그냥 한 명의 여자. 성호 저도 미숙 씨 없는 하루는 이제 상상이 안 돼요. 성호 씨가 저를 안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10시 27분. 저는 평생 후회할 선을 넘었습니다. 새벽 4시 성호 씨가 돌아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으며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나 큰일 났구나. 하지만 후회는 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후회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30년 만에 느껴본 그 떨림을 저는 놓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의심의 그림자. 그 후로 저희는 더 조심스러워졌습니다. 남편이 출장 가는 날만 만났습니다. 한 달에 3-4번 정도.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웃 주민들이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쳐도 인사만 짧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전에는 그렇게 자주 이야기하더니 갑자기 인사만 하고 지나가는 것이었습니다. 나중에 알았습니다. 이미 주민들 사이에서 소문이 돌고 있었다는 걸. 마트에서 만난 같은 층 아줌마가 이상한 눈빛으로 저를 보더군요. 1월 말 남편의 행동이 이상해졌습니다. 평소엔 밤 10시에 오는데 갑자기 9시에 오는 날이 많아졌어요. 여보, 당신 요즘 뭐 해? 집안일하고 청소하고 매일 오후에 외출하던데 어디가?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태어난 척했습니다. 산책이요. 집에만 있으면 답답해서. 남편이 절 의심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성호 씨 없는 하루는 이제 상상할 수 없었으니까요. 어느 날 제가 샤워하는 동안 남편이 제 핸드폰을 봤다는 걸 나중에 알았습니다. 삭제했다고 생각했는데 카카오톡 100원 메시지가 남아 있었던 거죠. 파국. 2월 7일 목요일. 제 인생이 완전히 무너진 날입니다. 남편이 출장 간다고 나갔습니다. 3일 일정이라고 했어요. 저는 성호 씨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저녁 7시 성호 씨가 왔어요. 우리는 저녁을 먹고 와인을 마셨습니다. 평소처럼요. 하지만 그날은 마지막이 될 줄 몰랐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현관문에서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처음에는 착각인 줄 알았습니다. 남편 출장 갔는데 누구지?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옆집 성호 씨 아내 선영 씨가 서 있었습니다. 시간이 멈췄습니다. 어떻게 옆집 아내가 우리 집 비밀번호를 알고. 정말이구나. 정말이었어. 여보, 이건 오해야. 오해? 30년을 같이 살았는데 옆집과 벽 하나 사이에 두고 저는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얼어붙어 있었어요. 그런데 복도에서 제 남편이 나타났습니다. 출장은 거짓이었던 겁니다.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남편의 얼굴이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배신감, 분노, 그리고 절망. 30년 결혼 생활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남편이 성호 씨를 때렸습니다. 선영 씨가 저를 밀쳤습니다. 복도에서 네 사람이 싸우는 모습을 같은 층 주민들이 다 봤습니다. 위층 아래층 사람들도 나왔습니다. 50명이 넘는 사람들이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 여자 옆집 남자랑 뭐 하는 짓이야? 창피한 줄도 모르나. 속삭이는 소리가 다 들렸습니다. 그 순간 제 인생이 끝났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날 이후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남편은 일주일 후 이혼 서류를 들고 왔습니다. 30년 결혼 생활이 종이 몇 장으로 끝났습니다. 아파트, 재산,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저는 받을 자격이 없었으니까요. 이혼 후 부산에 사는 딸에게 갔습니다. 딸은 절 받아주긴 했지만 예전 같지 않습니다. 엄마,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요? 아빠한테, 우리한테 어떻게? 딸의 눈빛에서 실망을 받습니다. 존경하던 엄마가 아니라 부끄러운 여자를 보는 눈빛이었습니다. 지금 저는 부산의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삽니다. 딸 집에서 한 달 있다가 눈치가 보여서 나왔어요. 생활비는 딸이 조금씩 보내줍니다.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57세에 처음 해보는 일입니다. 시급 1030원 하루 4시간씩 일하면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벌 수 있어요. 젊은 알바생들이 이모라고 부릅니다. 처음엔 자존심이 상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익숙해졌습니다. 저는 그냥 이모일 뿐이니까요. 거울을 보면 57세가 아니라 70세처럼 보입니다. 2년 만에 머리가 많이 새었습니다. 화장도 안 합니다. 누구한테 예뻐 보일 필요도 없으니까요. 매일 저녁 편의점 도시락을 먹으며 생각합니다. 외로웠다는 게 변명이 될 수 있을까? 여자로 대접받고 싶었다는 게 용서가 될 수 있을까? 아니, 될 수 없습니다. 저는 제가 선택한 것입니다. 아무도 저를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저랑 연락을 끊었습니다. 딸이 전해준 말로는 그런 엄마 없다고 했답니다. 명절에도 얼굴 못 봅니다. 손주들 사진으로만 봅니다. 가끔 성호 씨 생각이 납니다. 지금 어떻게 사는지 후회하고 있을까요? 지금의 나처럼. 하지만 연락하지 않습니다. 연락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다시 만난다면 더 큰 불행만 있을 테니까요. 요즘 자주 생각합니다. 만약 그날 산책로 벤치에 앉지 않았더라면 어땠을까? 만약 성호 씨가 말을 걸었을 때 그냥 지나쳤더라면. 예전에는 행복했습니다. 남편이 절 사랑하지 않아도, 대화가 없어도 가족은 있었습니다. 명절이면 모이고 손주들 보면서 웃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족도, 집도, 자존심도. 한순간의 외로움이 제 인생 전부를 가져갔습니다. 며칠 전 마트에서 성호 씨와 비슷한 뒷모습을 봤습니다.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허전했습니다. 이상하죠? 제 인생을 망친 사람인데 가끔 핸드폰을 봅니다. 삭제한 연락처 김성호라는 이름이 있던 그 자리를. 바보 같죠? 이 나이에 이렇게 된 다음에도 여전히 가끔씩 그 사람 생각을 하다니. 비가 오면 특히 생각이 많아집니다. 12월 15일 그날도 비가 왔었죠. 그날 제가 그 문자를 보내지 않았더라면. 하지만 만약은 없습니다. 인생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저는 그 선택을 했고 그 대가를 지금 치르고 있습니다. 밤 근무를 할 때가 제일 힘듭니다. 행복한 커플들이 들어옵니다. 손잡고 웃으면서 라면 2개 사가면서 장난치고. 가장 힘든 건 밤입니다. 혼자 이 좁은 방에 누워 있으면 모든 생각이 다 듭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늦었습니다. 이제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